음모를 움직이지 못하고 또 고정시키고 양막을 인공적으로 파열시키고 진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피토신을 투여한다는 거죠. 골반이 너무 좁습니다. 내가 혓병아리 의사 여술 무릎에 제왕절개 수술이 10%에 달하던 산부인과 의사는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실력 없는 의사로 꼽혔다. 다른 의사들은 그 수술이 위험하다는 것과 전체 분만의 약 5%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의 기술은 수술하는 비율에 반비례해서 평가되었다. 제왕절개 수술로 인한 모성 사망률은 아직도 자연분만의 6배에 달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기를 낳은 제왕절개 수술 복부가 질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사실에 비유하고 있다. 여성들의 산후 자궁 감염률은 14배 이상이나 높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3분의 1은 복부와 장의 심한 통증, 탈진, 우울증 증세는 물론이고 수술 후에 출혈이나 감염 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만을 통한 수술을 통한 분만을 피해야 할 모든 이유는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한 사실이 있는데 1960년대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20명 가운데 겨우 1명이었다. 1979년에는 6명 중 1명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미국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은 15%로 급증했지만 의사들은 이 유감스러운 기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을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는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의사들은 자연 출산에 대해서는 의대에서 거의 배우지 않거나 아예 배우지 않는다. 의대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합병증과 처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의사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실제로 쓸 기회를 만나면 기뻐한다. 그것이 말로 내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현대학의 호너스, 꼬마적인 호너스, 리들 잭 호머스, 영국 동화의 주인공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제왕절개 수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라는 파이어의 자도이다. 꼬마 잭 호너스가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정말 착한 소년이라고 노래하는 부분에 대한 비유로 의사는 무덤이라고 한 처치로 산모가 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고는 응급 상황이라며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낸다. 외과적인 재능을 충분히 과시해서 의사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이렇다. 와, 난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는구나. 그는 자궁적출술의 증가는 의사들이 그 수술을 간편한 불임법 또는 장래에 생길 수도 있는 자궁암의 가능성을 미리 없애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먼스 박사는 결정적으로 의사의 아내들이 자궁적출술을 받는 비율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훨씬 높다고 단언했다. 그것이 아마 높은 수술 시행 비율을 전당해 주리라고 생각하고서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의사들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지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세먼스 박사가 불안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궁적출술을 옹호한 것은 자궁을 히스테리의 원인으로 보는 옛 의학의 관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 민감한 논쟁의 뒤에 숨어있는 성착륙주의를 보려면 음경에 암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남성 환자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보면 간단하다. 환자의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경을 자를 남성 외과 의사가 도대체 몇 명이 되겠는가? 예방 목적의 자궁적출술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 성관에 불을 지르는 것과 유사하다.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덜 위험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자궁제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궁암으로 죽을 확률보다도 자궁적출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질병 자체보다도 현대의학이 행하는 치료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자궁적출술 비율의 경제적인 증가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와 이야기하게 될 때면 그들은 언제나 희생양 비난 전력을 구사한다. 질병도 아닌 증상을 치료해서 얻는 결과가 높은 소득임을 감안하면 의사들이 여성 환자들의 말을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이다. 의사들 말대로라면 그들은 환자들이 필요 없는 수술을 요청할 때 결코 저항할 수가 없다. 게다가 그들은 거부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기꺼이 수술을 해줄 다른 의사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간편한 변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설명을 납득하기란 한 주먹 가득한 약을 한 번에 삼키기보다도 힘들다. 자궁적출술하기 위해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여성 환자가 있다면 그것은 수술의 위험성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중의 요구라는 것으로 미국의 자궁적출술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수술 비율은 영국의 2.5배, 스웨덴의 4배, 좀 더 이치에 닿는 설명을 하자면 그들 나라에서는 국가보건계획을 통해 더 많은 수술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 동기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는 자궁적출술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 즉 암이 있을 때만 시행하던 적도 있었다. 오늘날은 암의 증후가 있을 때 시행하는 수술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 전체 수술 건수에. 자, 위험해서 구한다는 증거는 없다. 이 수술하면 회음부가 찢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든 여성의 회음부는 외과적으로 절개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 단편은 찢어지지 않는다. 회음절개술로 인한 상처가 찢어진 상처보다도 잘 낫는다. 실은 그 반대가 사실이다. 이 수술은 생식기관이 탈수되는 것과 골반 아래쪽이 부서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 논쟁은 반세기 전에 아무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막연한 생각이라고 의과 교재에 나온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조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같은 교재의 최근 개정판에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 수술은 산모의 질 상태를 예전으로 되돌려주고 성생활을 개선해준다. 그렇지가 않다. 수술로 인해서 성생활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사실 중에는 산모가 알 권리가 있는 것들이 꽤 많다. 회음절개술을 시행하려면 국소 마취가 필요하므로 약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증가된다. 마취약을 투여하는 주사 바늘이 악역의 등에 들어갈 수 있고 회음절개술이 증가함에 따라서 칼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항문 관략근을 잘라버리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회음물은 매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회음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분만 후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더 팽팽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회음절개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근육과 신경을 잘라버려서 수년간 마비가 지속될 수도 있다. 또 외부에서 5cm, 내부에서 5cm를 절개하므로 실제로 꿰매야 하는 부분은 10cm 정도이다. 회음절개술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분만 자체보다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자연적으로 찢어졌을 경우는 상처가 알아서 대부분 몇 바늘만 꿰면 된다. 이 수술은 산후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며 산모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 말고도 수많은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수술을 받는 모든 여성들은 자연출산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을 박탈당한다. 큰 수술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이나 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약물과 마취제의 영향 때문에 산모는 모성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서 두 가지를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다. 출생 직후의 엄마와 아기 또는 엄마 아빠와 아기가 유대를 쌓는 일도 앞으로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궁절개 수술로 출산하면 이처럼 유대를 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팔에는 여전히 정맥 주사가 꽂혀 있고 방광에는 도뇨관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엄마는 약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고 아기는 재빨리 신생아실로 옮겨진다. 엄마는 나쁜 컨디션 때문에 모유 수유를 시작하기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종종 모유 수유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아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미 의사 때문에 생긴 산소 결핍으로 인한 두뇌 손상의 위험이 존재한다. 우선 그 산소 결핍 때문에라도 엄마가 수술실로 실려갈 확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의사가 분명 이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는 아기가 조산 상태로 태어나서 일반적인 조산아에게 해당되는 모든 증세가 아기에게 수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아기가 이렇게 조산아나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어떤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질추선 중에서 자궁의 근육 때문에 과다한 액체가 아기의 폐로 들어가서 남아 있게 되면은 병이 생길 수 있다. 매년 4만 명의 아기들이 이 병에 걸리는데 자연적인 진통이 잘 진행되고 아기가 자궁을 떠날 준비를 하기도 전에 의사가 성급하게 분만을 유도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만 자제해도 환자 중에 6,000명가량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의사들은 언제나 제왕절개 수술이 산모의 아기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통계처만 살펴봐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밝혀진다. 하루 종일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시간들을 검토해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의사들 조장대로 79년에는 54만 6천 건,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대의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123건의 분만을 대상으로 시간대를 조사하니 이 중에서 응급절개 수술은 20건이었고 어떤 기이한 이유에서인지 이 수술 중에 16건은 아침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시행되었다. 전체 수술 중에서 의사들이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하는 밤 12시간 사이에 시행된 것은 단 4건 뿐이었다. 1978년 뉴욕주에서 모자보건부 부서장인 앤드루 플렉 박사도 똑같은 모순점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62%는 임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수술을 받았고 오후 6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수술을 받은 사람은 겨우 38%에 불과했다. 페미니스트인 스타이넘은 어느 잡지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아기의 성별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가고 있는 데다 남아선호 성향의 자궁의 출산 기술의 개방을 한꺼번에 생각해보면 최악의 경우에 수십 년이 지나면 여성 인구가 격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종래 미래의 동물원에는 몇 명밖에 남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우리에 갇혀 있고 여자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걸릴 수도 있다. 아기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의사인 제가 더 잘 압니다. 엄마들은 현대학이 배출한 이중 희생자이다. 엄마들은 자신이 부당행위에 의해도 의사들이 아기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를 걱정해야 한다. 창의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유의한 개입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누가 될지 모르는 희생양에게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이 입는 피해는
질산 은 한 방울을 아기의 눈에 떨어뜨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는 소아과 의사의 수입원이 된다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검사, 또 소용없는 투약, 필요없는 수술이 아동기 전체에 걸쳐서 끝없이 이어진다. 아기의 건강은 출생 직후에 의사가 엄마의 모유 수유를 말리고 분유로 양육하도록 권하는 데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들입니다. 미국인들이 여자아기를 양쯔강에 던져버리는 고대 중국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제 이 믿기지 않은 풍습을 이제 위한 새 버전을 개발해냈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이 검사는 양수 검사로 알려져 있다. 아기 주머니에 바늘을 삽입해서 폐기된 세포가 함유된 태아의 양수를 채취하고 이 세포의 염색체를 분석하면 아기의 기형 여부와 성별을 알 수가 있다. 이 검사의 표면적인 목적은 다운 증후군이라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아기를 판별하는 것이다. 결과가 양성이면 엄마는 기형아를 낳지 않기 위해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양수 검사는 40살 이상이다. 특히 이전에 기형아를 낳은 적이 있는 여성에게 빈번하게 시행이 된다. 이 연령에서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기를 임신할 확률이 6%에 근접한다. 1978년의 경우에 약 2만 5천 명의 입원 환자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 수치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가 않다. 양수 검사는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 검사를 받으면 자연 유선율은 2배로 늘어나고 호흡곤란 증후군이라 여러 구멍이 나는 상처로 인한 기흉, 아기 가슴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 사지의 탈저, 함부어 개사하는 것, 엄마에게는 감염, 출혈, 혈액형이 서로 다른 엄마와 아기의 혈액이 섞어버릴 가능성, 임신 중에서 양막의 조산 파열, 산후출혈 등이 생길 수가 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잘못되면 상당수의 정상 아기들이 낙태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태아의 기형이 아니라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다. 알레르기, 습진, 온갖 강직성, 괴사성 장염, 이와 돌연사 증후군, 일련의 병들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케인에 든 이화식을 먹고 자란 아기들은 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소아 아카데미에서 모유 소유의 장점을 인정하고 모유를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고무적인 일이다. 어떻든 난 아카데미의 근거가 금방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 남자 아기들은 출생 직후에 여자 아기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또 이런 수술도 하고 폐음 절제,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이 수술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의학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그런 처치를 받아도 안전할 만큼 아기가 자라기도 전에 진통제도 없이 수술한다. 이 수술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여성들에게 실시한 불필요한 위험절개술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처치하는 것이 포경수술이다. 의사들은 1979년에 한 해에만 150만 개나 되는 음경의 보피를 잘라내면서 수익을 얻었다. 어쩌다가 가끔 칼이 미끄러지기를 한다면 저런 통째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비타민 K를 투여한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혈액 응고 속도와 관계가 있는 이 비타민이 결핍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엄마가 영양 결핍이 아닌 이상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지만 어쨌든 의사들은 배운 대로 시행해서 아기를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킨다. 신생아에게 비타민 K를 투여하면 항들이 생길 수가 있다. 신생아에게? 그러면 소아과 의사는 아기를 빌리루빈 램프 치료할 구실을 얻게 된다. 자, 의사들이 혁명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변화된 속에서 나는 자기 칼에 몸을 맡기라고 의사가 압박을 가해도 심사숙고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무척 화가 나 있기를 바란다. 자궁적 절설이나 이방 절제설, 제왕절개 수술 또는 남은 일생 동안에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수술을 받기 전에 두 번째 의사나 필요할 만큼 많은 의사들이 소견을 받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렇네요.